오디언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좋습니다. 오디언 인터뷰 여덟 번째 에피소드 1교시는 성우고사 박성태 성우님의 영역입니다. 명탐정 코난 속 안기준의 명대사죠. 네, 필적 확인란부터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사가 왜 이렇게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사긴 한데요. 네, 이게 코난 극장판에서 나왔던 안기준의 대사입니다. 저리 비켜! 이상윤! 또는 팬분들이 이거를 조금 엮어서 요렇게도 원하시더라고요. 이리 비켜! 저상윤! 이런 식으로 이 절을 바꿔서 예전에 어디에서 그 행사에서 원하시는 멘트를 뭐 녹음을 해드립니다라고 해서 핸드폰에 녹음을 할 때 이리 비켜 저상윤을 그렇게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네. 그렇게 해도 가끔씩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리 비켜 박성태 막 뭐 이런 식으로도 막 하기도 하고. 네. 이거 왜 그때 예전에 나 유튜브 채널 그 할 때 그때도 이제 게임하면서 그것도 그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거 해가지고 또 약간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었죠. 반응이 좋았던 댓글이 막 맞아요. 저리 비켜 박성태를 그때 걔가 했었네요. 맞아요. 근데 워낙 그 성량이 좋은 양반이라 마이크 안 터졌어요? 아니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들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뭐 성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등산을 갔나 봐요. 저는 이제 들은 얘기인데 등산을 갔는데 어떤 후배가 성태 선배님이 옆에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길래 네 이거는 이래서 그랬고요. 뭐 맞아요 그랬어요라고 이렇게 옆을 쳐다봤는데 옆에 없고 저 뒤에 있더래요. 그래서 목소리는 옆에 있는 것처럼 들렸는데 선배님은 저 뒤에 계시네 약간 이런 그만큼 소리가 엄청나게 꽂힙니다. 이 양반이 소리가 엄청나게 꽂히는 양반이라. 근데 등산을 같이 한 멤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아무튼간 그런 얘기를 들었었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디언 인터뷰 성우고사 박성태 영역 첫 번째 문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명탐정 코난 안기준의 별명을 고르시오. 이거 이거 전혀 몰라서 저는 그냥 영화 세븐이 생각나서 세븐이라고 했어요. 네, 이게 지문 그 문제 그 예시에는 1번이 다 숫자로 나왔구나. 1, 10, 9, 7, 0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그 원작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해 준 것처럼 안기준의 별명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한테 먼저 대본상으로 전달이 됐을 때는 1번 명탐정 코난 안기준의 별명을 고르시오까지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몇 번에 뭐다라는 답이 저희한테도 전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사실 처음에 안기준의 별명이라고 했었을 때 트리플 페이스인 줄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모습으로서 얘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트리플 페이스라는 약간 그런 별칭으로 그 작품 내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진 않는데 그 외적으로 팬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봐주시고 또 약간 스피노프 작품으로 제로의 일상이라고 해서 안기준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에 1화 제목이 또 트리플 페이스였거든요. 그런 시리즈가 있어? 이게 되게 일본에서는 만화가 인기가 좋은 작품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스피노프 작품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네컨 만화로 귀엽게 그려진 네컨 코믹 만화가 있다든가. 그게 공식이야? 공식 거의 대부분이 공식이죠. 왜냐면 잡지사에서 그 출판사에서 감수도 하고 원작자가 그거 작품에 대한 감수도 해서 서로 설정이 꼬이지 않게끔 의견도 나누고 또 반대로 그래서 그 단행본 만화책이 나오면 스피노프 작품을 하는 그 작가가 본 원작 만화에 일러스트를 그려가지고 그게 게재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난에 대한 스피노프 작품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로의 일상이라는 것과 그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왜 코난에 보면은 악역 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모습을 검은 타이즈를 입은 듯한 모습으로 항상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검은 타이즈의 모습이 아예 주인공으로 나와서 만들어진 만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공식 작품이고 애니로도 제작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로의 일상 같은 경우는 현재 애니가 방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1화의 제목이 트리플 페이스였고요. 저는 그래서 트리플 페이스를 생각했는데 와서 문제지를 보니까 제로를 답을 고르게끔 했구나 해서
이 문제 당연히 저는 맞췄죠. 아니 아수라 백작도 얼굴이 2개인데 얘는 3개나 되는. 심지어 방영이 되고 있다면 그게 더빙의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그 아까 얘기했던 OTT 쪽에 예고편이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그 OTT 서비스로 매주 하나씩 업로드가 되면서 TV로 먼저 방영이 되고 그다음 스트리밍으로 OTT 서비스로 올라가고 한대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예고편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에 대한 서비스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더빙이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건가, 나중에 더빙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건가 해서 좀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은 없긴 하지만요. 그러게 더빙이 됐으면 좋겠네. 이런 것들 더빙되면 좀 재밌을 텐데.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예고편이 일본어 원음에다가 자막이 나왔는데 자막은 그 로컬이 돼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 저쪽에서는 뭐 아무로 토오루라고 나왔는데 안기준이라고 번역이 돼서 자막은 나가는 형식으로 아카이 슈이치라고 했는데 자막에는 이상윤이라고 나간 것처럼 로컬로 번역이 자막이 된 거 보면 더빙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외에 저도 목이 좀 안 좋네요. 말을 많이 해서 저도 코난에서 그 다람쥐 어깨에다 얹고 다니는 형사 그 뭐 있거든요. 그 형사도 내 따로 뭐 이렇게 다람쥐의 집사의 일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따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 할로윈의 신부 녹음 비하인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어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 인무스키 전무스키 이러면서 뭐 다행히 스키는 없었는데 아 스키가 없었다고 러시아 말인데 제대사에는 스키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웠고 또 요청을 하신 게 물론 제가 뭐 어찌저찌 했는데 실제 뭐 원어민 분들이 들으시면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실 가능성이 더 높긴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PD님께서 그 현지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맞을까요? 어쨌든 러시아 쪽 분에게 녹음 의뢰를 부탁을 해서 녹음된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이 또 이거는 무슨 발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텍스트 파일로 또 발음에 대한 것까지 또 막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어서 뭐 기억을 안 나는데 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어떤 발음으로 살짝이라도 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아니 다른 거 다 기억하면서 아니 우리 직업이라는 게 그 태블릿에 대본 있잖아요. 아니 왜 태블릿을 또 봤어? 여기 있을 여러분, 건데 캐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찾아는 볼게요. 근데 러시아어 아니 참 러시아요. 누구한테 의뢰한 거지? 이게 그 유튜버 소련 여자의 아니요 마침 전속 중에 한 명의 남자 친구분의 와이프가 소련 우크라이나 쪽인가 러시아어를 쓰는 그 나라에 사시는 외국인 분이시래요. 아마 우크라이나 분이시라고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잠깐만 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로 내 써놓은 거 스카이제스 비에르뎀 뭐야 다시 정식으로 아니요 정식으로 하면 큰일 나. 정식으로 그냥 천천히 해보면요. 네. 스프스카이제스 비에르뎀 예실바사스타오빗 발리지아. 잠깐만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죠? 먼저 내려가세요. 경찰이 막으면 그 다음에 이 명함을 보여주면 될 겁니다 하는 게 마카찌 비짓구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한 5배를 더 빨리게 해야 돼요. 원래 네, 원래 더 빠르게. 저는 지금 이제 스프스카이제스 비에르뱀 이건데 실제로 할 때는 스프스카이제스 비에르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좋은데 좋은데? 조금 읽어보니까 약간 나오네요. 다시 좀 읽어보니까 조금 나오네요. 근데 이거 여기서 오히려 NG가 되게 많이 났어요. 오히려 다른 데서 더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좀 많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저희 이제 투니버스 후배죠. 새벽이. 새벽이 왜? 새벽이는 아예 러시아 사람을 역할을 맡아서 대사의 절반이 넘게 이 인물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어서 진짜? 거의 저랑 대사 분량이 비슷할 정도로 많아요. 우와. 코난이 일단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5형사, 2형사 뭐 이런 식으로 많은데 거의 그 준 주연의 뭐
버금갈 정도로 대사가 많은데 그 많은 대사의 절반이 좀 넘는 양이 다 러시아. 러시아어예요. 그래서 난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코난 극장판 볼 생각이 없었는데 가서 한번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녹음 끝난 다음에 혹시 새벽이가 러시아를 전공했거나 러시아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혀요. 그냥 캐스팅을 하고 저도 너무 미안했어요라고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우와, 그래서 녹음을 저도 어떻게 했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우와, 오, 그래서 이 러시아어 했던 게 참 그랬고 또 PD님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일본에서는 일본 기준입니다. 제 캐릭터는 안 기준이고요. 뭐 어쨌든 일본 기준으로 예고편이 나오면 예고편에 실제 작품에선 등장하지 않는 대사들을 던져서 일종의 떡밥을 뿌려요. 그리고 실제 작품에 나오는 대사도 그 상황에 나오는 대사가 아닌데 다른 상황에다가 장면에다가 대사를 붙여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이런 내용이 펼쳐질까 하는 식의 대한 떡밥을 좀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목숨을 걸었으니까 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목숨을 건 게 마치 장면에서는 제 경찰 동기조인 친구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이 목숨을 건 상황은 아니에요. 다른 상황의 대사를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경찰 동기조들이 무언가 굉장히 큰 일을 위해서 다들 의기투합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물론 목숨을 건 상황들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곤 하지만은 실제 본작과는 무관한 대사거든요. 그리고 본작에서도 아예 등장하지 않은 대사가 예고편에서 너무 멋지게 나와가지고 팬분들이 제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는 건가라고 했던 대사 중에 이게 우리말로 하자면은 아무로가 아니야 경찰 공안 후르야 레이다라는 대사가 예고편에 나와요. 근데 이게 막상 본편에는 안 나와요. 본편에는 없는 대사인데 요거를 던져놔가지고 사람들이 와 저 대사를 뭐 더빙할 때는 박성태 성우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요 대사는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희한하네. 되게 독특한 방식이네요. 네네. 저도 그래가지고 요 대사는 녹음 안 해요 했더니 우리나라 예고편은 또 다른 예고편을 채택을 해가지고 아니 뭐 그런 데서 할 수 있잖아요. 코난 그동안 즐거웠다. 이런 거 예고편에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넣을 수 있는데 그게 본편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것저것 막 근데 어찌됐든 내용을 조금 관통하는 대사로 만들어가지고 내놓기는 하는데 코난 드디어 마법이 풀렸구나. 뭐 약간 이런 거 넣을 수 있잖아. 너의 나이로 돌아왔구나. 저는 고등학생. 그런 거죠. 잠깐 이제 막 몸에서 연기가 나면서 신이치 모습으로 딱 변하는데 돌아왔고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치. 이런 막 그런 대사를 거 집어넣는 거죠. 막 던지고 막. 근데 실제 드디어 돌아왔구나는 전혀 다른 데 나오는 대사. 이런 식의 편지.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그 대사를 좀 원했는데 그냥 가볍게 하자면은 아무로가 아니야. 공안 좀 헷갈리네요. 대본 봐요. 대본. 저 성우가 이게 참 힘들어요. 대본 없이 하는 게. 그냥 아무로가 아니야. 경찰 공안 후리아 레이다. 뭐 이게 일본어는 아무로잖아이. 고안 게사치 후리아 레이다. 뭐 이런 대사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일본어로까지 이렇게 대사를 해주는 사람은 박성태 성우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자, 4번 볼까요? 네, 4번. 블리치 중 호로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요게 저도 조금 헷갈렸어요. 내가 추억의 그 만화. 근데 호로가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었나? 호로를 뭐 지칭하는 말들이 호칭이 따로 있었나? 나는 이게 좀 헷갈렸는데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아랑카는 내가 아는 거고 데미호로 휴지호로는 그냥 있을 것 같은데 몬스터호로랑 메노스그랑데 메노스그랑 내가 뭐였 그랑데라는 게 있었나?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메노스 그랑데도 저도 지금 그 블리치 약간 그 거대한 호로였던 것 같아. 메노스 그랬던 그랑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파가 다른 애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란카라고 다른 파 애들이었던 것도 같고. 그래서 몬스터를 찍어서 했는데 맞췄어요. 네. 저는 호로를 몬스터라고 다들 부르니까 당연히 몬스터 호로는 있을 줄 알고 아란칼과 메노스 그랑데는 아란칼은 일단 당연히 아니고 그다음 메노스 그랑데도 요쪽에서 뭐 나온 애들 약간 그런 걸로 얼핏 기억이 나서 호로를 몬스터라고 부르니까 몬스터로도 아니고 메노스 그랑데도 아니고 아란칼도 아니고 데미호로랑 휴지호로 두 개가 남았는데 휴지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설마 이거 웃자고 붙여놓은 거 아닐까. 그래서 휴지호로를 제외하고 데미호로를 했는데 정답은 몬스터. 휴지호로가 맞는 답이었어요. 휴지호로가 있나 봐요. 휴지호로라고. 근데 이게 사람이 무슨 그 죽고 나서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뭐 호로가 되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사람 이름이 휴지였을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블리치가 저희가 그 전속 1년차 때였어요. 1년차 때 정말 햇병 아래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막 그 뭐 이렇게
오디션 뭐 주인공 오디션 보고 그러면 전속 주제 왜 우리는 주인공 오디션 안 보게 해줘 약간 이런 소리를 철없는 소리를 했었던 약간 그런 시기에 이 블리치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큰 배역으로 들어갔어요. 성태형이 3번대 대장으로 들어가고 제가 4분대 부대장을 했었는데 아니 아무튼 그거랑 대사량은 상관없이 비가 더 많았어. 그거랑 상관없이 중간에 그 전속이니까 이러저러한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호로 역할을 그 대사량이 좀 있는 호로 역할을 그렇죠. 하나. 이게 에피소드에 나오는 호로들이 다들 대사들이 좀 있었어요. 이현진 선배님을 엄청나게 쫓아다니는 맞나? 쫓아다닌다기보다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막 이리 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너를 어떻게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호로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게 더빙판이 방영이 되고 나서 굉장히 성우 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성우가 이렇게 인지도가 거의 없던 이 박성태라는 성우가 이 호로 연기에 완전히 너무 착붙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저의 소리랑 화면이랑 잘 붙지도 않아가지고 맨날 모니터하면서 맨날 이랬던 때였는데 성태형은 그 당시에 벌써 캐릭터를 이렇게 착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캐릭터니까 조금 근데 대단했어. 근데 지금 봐도 너무 착붙이어요. 네네네 맞아요. 몬스터였던 캐릭터인데. 네네네. 그때 그래서 뭐 참 되게 감사하게도 욕이 아닌 호로 성태라는 별명이 그치. 그때 살짝 붙기는 했었죠. 그치.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막 어떤 팬분은 제 싸이월드에 와가지고 박성태 성우님처럼 훌륭한 성우가 되세요라고 메시지를. 아니야 훌륭한이 아니었어. 훌륭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성우가 훌륭하냐. 되시라고. 내가 무슨 감히 아니야. 그때 훌륭하냐. 그때 당시엔 훌륭했지. 아니야 무슨 아니야. 그때 당시엔 아니야 훌륭해가지고. 네가 괜히 그렇게 아니 그 사람의 내가 지금 싸이월드가 지금 사진첩밖에 안 열려가지고 내가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럼 어디서 없는 말을 지어내 그럼. 그런 거 없었어. 그런 무슨 메시지가 지금 있었어요. 증거가 없는 거야?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그런 거 없었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민망합니다. 그냥 열심히 했고요. 네. 마침 좀 그냥 당시로서는 이게 시험이라는 것도 운이 되게 많이 작용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역할이라는 것도 뭐 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적합하게 잘 맞게 들어오는 역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편에 나오는 악당 캐릭터기는 한데 뭐 나름 열심히 준비했고 그게 좀 좋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에 대한 약간 그게 좀 발현이 됐나 봐요. 블리치는 어디 서비스 되는 데가 없나 지금? 라프텔 글쎄, 아니나 뭐 몰라 라프텔을 내가 못 봐가지고. 그런가? 하여튼간 여러분들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짜릿짜릿합니다. 누가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은 장면은 유튜브에 있나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유튜브에 전체가 나온 게 있답니다, 아니라 되게 짧게 네. 한 1분 정도? 네, 1분 정도면 충분해요. 유튜브에 있다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질문이 여기 있는데 그 호로 성태 짧게 가능하다면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대사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유튜브에 있다면요. 잠깐만요. 그걸 찾아본다고? 유튜브에 있다니까 한번 뭐 호로 성태.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17년 차면 횟수로는 16년 거의 15년 전에 했던 거다. 나는 기억이 나는 게 그게 우리 아침 녹음이었어. 아침 녹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했다라는. 아니 그런 아침 녹음에서 지금 너무 힘들었다고. 호로 성태로 검색하니까 잘 안 나오고요. 안 나오지. 그래 없어. 블리치 없는 호로 거야. 뭐 이런 거. 그냥 지금 지금 저기 지금 저 화면박 스태프분들하고 지금 승훈이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저도 대사가 호로. 기억나는 정도로만 그럼 그냥 좀 해볼까요? 찾지 않더라도. 기억이 납니까 심지어?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인상 깊었거나 좀 좋게 봐주시는 것들은 저도 좀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해서 기억을 하는 편이고 너야말로 잊었나 본데 우리가 성우 그 이벤트 중에 성우 4명과 MT를 갔던 별이 빛나는 밤이었나라는 그 MT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하루 1박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강당 같은데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데 뭐 코너를 진행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오기 전에 성우들이 먼저 단상 쪽에 앉아 있었고 자리에 이제 팬분들이 앉아 있었죠. 거기서 이러저러 대화를 나누다가 호로 성태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제가 바로 앞에서 시연을 한번 하긴 했어요. 네가 옆에 있었고요. 그랬나요? 뭐 관심이 없죠. 지금 여기 대본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관심 있는 척 찾고 있는데 아니. 했는데도 모르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이게 바로 나오진 않네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건가? 뭐야? 잠깐만. 여기다 찾았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근데 잘 들어갔나요? 댓글에 안기준의 분노 폭발. 와 그거 그 영상은 뭐 최근에 누가 올렸나 보다. 아, 1년 안기준이라고 댓글도 올라갔는데. 1년 전인데. 근데 우리가 이건 전속된 거니까 15년도 더 된 건데 영상은. 그러니까 영상은- 영상을 누가 최근에 새로 올린 건가 보네. 영상도 1년 전에 올리고 댓글도 1년 전에 달렸어. 그게 자, 해 주시죠. 아니 가자. 뭐 지금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나도 얼핏 기억하는 대사는 그냥 뭐 공격 당해서 루키아였던 이현진 선배님의 루키아가 피를 막 흘리고 있으니까 이 광기어린이 호로가 피투성이가 된 모습도 아주 멋진데 그래. 어찌나 귀여운 짓 말이야 하면서 뭐 공격을 딱 해요. 그러면은 루키아가 도망가고 그걸 이제 막 도망가면 언제까지 술래잡기 놀이를 하려고? 자, 너도 반격해보란 말이야. 사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이 대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금 17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목은 그때가 더 쌩쌩하거든요. 그쵸. 그때가 아침이었어도 지금보다 더 쌩쌩했어요. 지금 특히나 오늘은 좀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또 제가 원래 웬만하면은 녹음이나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밥을 안 먹거든요. 왜냐면 좀 기름진 게 목에 묻으면 계속 이제 목에 뭐가 걸리고 막 그래서. 근데 부랴부랴 먹자마자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초반에 지금 목이 너무 잠겼어가지고. 근데 너무 좋다. 지금 들어도 대사가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했을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기 전에 화수까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아마 워낙에 저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거 근데 너무 오래돼서 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이게 4화 아니면 3화예요. 1화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 기억에는 4화 끝에 4화 끝에 살짝 등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나와서 죽는 데까지는 5화. 4화 끝에 저 어두운 곳에서 루키아가 이제 그러니까 소년이었나 앵무새에 들어가 있는 아이의 영혼을 막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 앵무새를 시영준 선배님이면 차드라는 캐릭터가 그 보호를 하고 있다가 뭐 잃어버리든가 없어지든가 해요. 그래서 이 호루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서 찾는데 어둠 속에서 뭐 찾고 있냐? 그러면서 쓱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면서 내 입속으로 들어오면 가르쳐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나요.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서 4화인가의 끝에서 등장을 하고 5화에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무려 2화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런 째째보리 캐릭터는 보통 한 화에 끝나는데 자, 6번 문제. 네, 6번 문제. 네, 6번. 박성태가 동네 오빠 결성 당시 거주하던 곳을 고르시오. 저는 이거 솔직히 이 문제 봤을 때 이 문제는 제작진이 준비한 거잖아요. 네.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뭘요? 답이 좀 이따 이제 답을 얘기하겠지만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작진들이 정말 조사를 정말 잘했구나. 막 저 밑바닥까지 파가지고 우리의 정보를 알아냈구나 싶었던 게 제가 생각했던 그 의도까지 간파해서 답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는 난 거기에 낚였죠. 거기에 낚였고 이게 당동, 삼본동, 제궁동, 대암이동, 도마교동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저는 제공동, 대암이동, 도마교동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다 제가 살았던 같은 시에 있었던 동이래요. 그래서 답은 단순히 그냥 동네 오빠 결성 당시로 보면은 1번 당동으로 보이죠. 네, 제가 당동 태오빠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승훈이도 당동 태오빠라고 적었는데 틀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작진이 혹시 당동으로 알고서 이 문제를 낸 게 아닐까 했는데 3번동도 마치 있길래 한번 꼬우신 건가요 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당동 태오빠로 활동을 했지만 거주하고 있었던 곳은 살았던 곳은 3번동입니다. 그리고 당동은 한 번도 발을 내디뎌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물론 차를 타고 지역을 지나간 적은 있겠지만 거기에 제가 뭐 딱 가본 적은 제 두 다리로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동네 오빠 이름을 정하면서 뭐 산이 오빠, 뭐 태 오빠, 훈이 오빠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다가 사는 동네 이름을 네이밍을 해가지고 풀네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정하다가
그 좀 이렇게 좀 인식이 좀 탁 되게 딱 들었을 때 특이하다,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냥 본인이 사는 동네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동네는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성태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했던 게 이제 원래는 사는 데가 삼본동이었는데 그 옆에 뭐 당동도 뭐 있다 그래서 당동 해가지고 이제 당동 태오빠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승훈이가 전화를 해서 형 어디 살아라고 하길래 저는 삼본동에 산다 그랬더니 삼본동 약한데 거기가 지역이 무슨 시야라고 해서 군포시에 뭐뭐 있어 그래서 삼본동, 금정동, 당동 했더니 갑자기 그 순간 승훈이가 당동? 당동 괜찮다. 알았어 끊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몇 달 전부터 잡혀 있었던 휴가가 있었어서 그 첫 동네 오빠 미팅 때 참여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동네 오빠라는 이름도 지어지기 전이었고 그냥 성우들이 모여서 유닛으로 정규 앨범을 낼 예정이다. 그에 대한 미팅을 합시다. 까지만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승훈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만 말하고 끊으니까 대체 이게 뭐지? 얘는 왜 갑자기 전화를 해서 요걸 물어보고 끊지 하고서 그 이후에 미팅에 갔더니 저는 어느새 당동 태오빠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네 오빠 그 솔로곡이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뭐 모른다기보다는 관심이 크게 없어서 음악도 모르지만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고 이런 앨범 같은 거를 전부 다 들어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곡에 대한 선정 그리고 뭐 솔로곡이나 아니면 어떻게 몇몇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나눌 것이냐 이런 거 미팅을 할 때 다들 솔로곡 하나 뭐 이런 느낌으로 내고 싶다, 뭐 발라드든 랩이든 뭐 힙합이든 뭐든으로 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길래 저는 아니 팀 정규 앨범이면 팀 노래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혼자 솔로곡을 낼 정도에 대한 뭐 실력이나 수준도 미치지 못했고 최대한 우리가 다 같이 부르는 노래로 앨범을 구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들 개인 욕심을 내지?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없지 않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앨범들도 꽤 많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룹 앨범이면 그룹이 부르는 노래로만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두 명이 됐든 다수가 뭉쳐서 부르는 노래가 한 곡이라도 더 많아야지 왜 다들 자기 노래만 부르려고 해? 라고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제가 노래를 못 부르기도 했던 이유가 있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지금 알았네. 그때 제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다들 자기 노래를 하나씩 다 부르려고 그래요. 원래 팀 노래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호산이가 원래 다 자기 노래 한 곡씩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렇다고 아닐 건데 라고 하면서 저희 동네 오빠를 그러니까 동네 오빠라기보단 성우들이 모여서 앨범을 낸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이미지도 없지 않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냥 혹시나 제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저라는 미미한 생물이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로 인해서 한두 명이라도 우리 그 앨범을 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생긴다면 도움이 되는데 하나의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혹시나 나라는 사람의 나머지 4명은 모르는데 마침 박성태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은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관심을 가져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나는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참여를 했던 거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최고의 스태프들이 붙어서 이렇게 뭔가 해준다면 솔로곡을 낼 의향이 있습니까? 키가 160인 사람이 최고 스텝이 붙는다고 180이 되진 않죠. 이건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다른 의미죠. 그런 느낌이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낸다면 내겠지만 저는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이제 성태형의 담당이 덕후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팬분들이 워낙 그 성태형에 대한 어떤 그런 인기가 그러니까 사람을 뭔가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준며든다? 왜 그 준며든다처럼 그때 당시 성태형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팬분들이 약간 성태형한테 약간 막 이렇게 뭔가 몰입되고 약간 빠져드는 듯한 느낌? 같은 덕후로서의 동질감을 느꼈을까요? 아니 그런 거랑은 전혀 달랐고 근데 저는 인기가 그냥 꽤 많았기 때문에 저는 민망으로서 그냥 핑계 변명을 대자면 다들 포지션들이 그럴듯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뭘 갖다 붙여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거는 예를 들어 얼굴 담당 누구
노래 담당 누구, 뭐 춤 담당 누구, 랩 담당 누구, 뭐 어떤 담당 누구. 아 그때 맞다. 그래도 호산이도 담당이 없어가지고 깝 담당이라고 그때 호산이는 그랬나?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호산이랑 내가 호산이 그래 나보다 노래라도 잘하지. 나는 정말 어중간한 거야. 노래도 못해, 잘생기지도 않았어. 뭐 그렇다고 성격이 막 되게 막 남들한테 매력 있게 어필하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그냥 억지로 갖다 붙여준 게 덕구물이 담당이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호산이도 붙일 게 없어서 깝을 담당하지 않았는가. 깝 담당이었군요. 아하. 네, 7번입니다. 박성태가 좋아하는 맥주 종류를 고르시오. 이거는 내가 문제를 보고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구나. 이거는 내가 아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 너 맞췄잖아. 아니 못 맞췄지. 못 맞췄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여기 와서 예시가 딱 예문이 나와 있길래 제가 이거 꼭 무조건 답을 골라야 하나요? 제가 골라야 하는 건데 왜냐면은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실 줄 알았어요. 승훈이가 맞춰야 하는 문제니까. 같이 맞춰야 하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승훈이가 맞추기 위해서라면은 나한테 물어볼 줄 알았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나 싶었던 거죠. 근데 역시나 왔더니 1번 바이젠, 2번 필스너, 3번 스타우트, 4번 페일라거, 5번 페일 에일. 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다르고 아마 공정이나 뭐 제조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정답이 없는 걸로 골랐어요. 그렇죠. 제 6의 정답이죠. X를 골랐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는 그냥 그 맥주를 마시는 느낌? 뭐 아까 승훈이가 목 넘김. 저는 그냥 맥주를 벌컥 시원하게 사실 다른 술들은 이렇게 꿀꺽 못 마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꿀꺽 물 마시듯이 갈증 해소하듯이 먹는 그 느낌과 맛이 좋아서 맥주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다른 맥주 블라인드 테스트 하듯이 다 갖다 놓고 이거 먹고 맞춰봐라고 하면은 못 맞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마트에 제일 싼 제일 제일 저는 싼 싸고 그냥 양 많은 맥주를. 맥주. 저는 무조건 제일 싸고 양 많은 맥주. 요즘에 그 주량은 똑같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근데 주량은 좀 줄었어요. 확실히 줄기도 좀 줄었는데. 줄었다고?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평소에 먹는 술과 놀러 가서 먹는 술은 양이 다릅니다. 그치.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먹는 술은 당연히 대화를 하면서 먹기 때문에 좀 더 칼로리가 소비가 되니까 술도 좀 깨면서 먹으니까 많이 먹겠죠. 근데 그러니까 혼술할 때의 주량과 사람들과 먹을 때의 주량은 그 개념과 재는 정도도 달라요. 그래서 혼술은 많이 줄었어요. 살이 엄청 쪘었을 때가 최고의 주량을 혼술조차도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살이 좀 빠지면서 주량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일정 양 이상 이제는 안 먹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 페트를 원래 몇 개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놀러 가서는 여전히 많이 먹어요. 그 원래 혼자 먹을 때도 뭐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페트 하나를 소주병 하나로 바꿨다라는 그런.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맥주로만 먹었는데 친구들도 이제는 맥주보다는 소주를 좀 더 많이 먹어요. 같이 먹는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저도 맥주만 먹으니까 이게 나름 식단 관리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안 빠지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주종을 조금 바꿨죠. 소주를 섞어서. 그래서 마무리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맥주를 먹기 위해서 마무리는 맥주를 먹긴 하는데 앞에 시작을 이제 소주로 좀 소주로 많이 먹게 하고. 됐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그러면 혹시 소주가 탄산수처럼 나오면 마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건 또 소주랑은 맛이 달라요. 저는 소주를 살 빼기 위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소주도 맛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정말. 네. 근데 소주도 맛있고 맥주도 맛있는데 맥주만을 먹으니까 이게 살이 안 빠지니까 소주를 병행을 하는 거죠. 왜냐면 양 대비 도수가 세기 때문에 맥주만큼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그럼 양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덜 찌거든요. 단지 칼로리의 문제는 아니다. 칼로리 문제가 크죠? 뭐야? 맛으로도 먹는다며. 칼로리. 아니 근데 칼로리를 생각해서 먹었는데 그것도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탄산 소주를 그럼 먹겠느냐라고 한다 치면은 탄산 소주는 약간 종이 달라요. 탄산 소주라는 게 있어? 옛날에는 뭐 탄산 소주라기보다는 레몬 소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섞여가지고 탄산수를 탄산이 섞어서 있는? 만드는 칵테일 일종의 칵테일. 근데 그 비슷하게 탄산 소주도 나오는 거 있지 않나? 그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쪽엔 관심이 없고 안 먹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 질문해 보면 신우가 태국 여행 중에 맥주 7, 8병을 담았다고 하는데 혼자 다 마실 수 있다고 한 일화가 사실인가? 이거를 이제 승훈이가 저한테 질문하게끔 써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근데 같이 놀러 갔는데 7, 8병은 혼자 다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신우가 저랑 태국 여행을 가서 봤으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는 7, 8병이 아니라 15병 20병을 담았어요.
이건 이건 잘못됐어. 너무 적다. 얘는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담은 거를 양손 그득한 개수를 제대로 못 본 거지. 나는 15병에서 20병을 가져가서 먹었을 거고 웬만하면 캔으로 먹기 때문에 병도 아니야. 왜냐면 병이 우리나라처럼 이게 흔히 대병이라고 그러죠. 그 큰 병이 해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캔은 500ml짜리가 있는데 캔은 있는데 병은 300ml, 350ml 정도의 양밖에 없어서 저는 웬만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조건 양 많고 양 많고 싼 거를 고르기 때문에 캔으로 골랐고 캔도 적어도 한 12~13병 이상은 먹었을 거예요. 500으로 12~13병이 당시로서는 평소 하루에 혼술을 했을 때도 먹는 양이었으니까. 500으로 12~13병이면 도대체 몇 미리를 마시는 겁니까? 일단 제가 당시에 집에서 혼술을 했었을 때 페트 1.6리터를 기본으로 3개는 매일 먹었고요. 3개 먹으면은 아쉽기 때문에 슈퍼 가서 하나 더 사올 때도 있고 그래서 한 2~3일에 한 번은 4병을 먹었고 또 3~4일에 한 번은 5병을 먹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6병까지 혼술로 먹어봤어요. 1.6리터를 기본으로 3개를 먹고 아쉬우면 하나 더 먹는다고요? 하나 더 먹는 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이루어졌죠 항상. 그럼 평균 그냥 4개 먹는 거네 거의. 거의 4.56? 아니 3.56? 이야. 병. 근데 이게 친구들하고 먹으면 더 먹죠. 그치. 그럴 것 같아. 네, 왜냐면 우리 MT 갔었을 때도 나는 일단 6개들이 페트 무조건 그거 하나 사고 그게 이틀을 못 가니까. 일단 같이 고기 먹을 땐 소주도 먹지만. 그 왜 동기들하고 지금은 MT 간지 좀 됐는데 동기들하고 MT를 가도 이제 다른 동기들은 이제 시간도 늦고 뭐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들어가서 잘게 그러면 성태형은 들어가서 자. 난 이거 마저 마시고 잘게. 약간 이렇게 나오는.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불은 다들 자니까 불은 꺼놓고 뭐 주방 식탁에 앉아가지고 혼자 먹고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누가 딱 넣으면 아직 안 잤어? 그래서 막 놀라고. 그런 게 있죠. 자 질문지에 있는데 이전에 피자집 운영 경험, 맥주집 운영 계획은 없는지. 이게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 의지와 뭐 상관없이 문을 닫게 되기는 했지만 피자집 말고 맥주집은 생각 없습니까? 세계 맥주집 이런 거? 이와 관련된 얘기예요. 뭐냐면 자영업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근데 그때 이제 성우일과 같이 병행을 또 같이 하니까 더더욱 배 이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직원 관리 또 가게 운영 이런 것들에 신경 쓰여야 되는 것이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지만 닫은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조금 지쳐 있었기 때문에 좀 홀가분해지고 마음은 되게 편해졌었어요. 금전적으로 손해는 좀 크게 있긴 했지만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신경 쓰였던 스트레스의 일종의 트라우마 이런 게 해소되기까지 한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성우라는 직업은 낯선 번호에 연락이 왔었을 때 일인가 하면서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일을 할 때 낯선 번호에 연락이 오면은 10통 중에 8통, 약 80%가 가게에 사고가 났을 때 연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핸드폰이 좀 멀리 있을 때 벨소리가 딱 나면 깜짝깜짝 놀라요. 성우 프리랜서가 됐었을 때는 핸드폰 벨소리가 울릴 때 설레였다면 지금은 겁이 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많이 해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전화 벨소리가 달갑지 않게 들리는 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할 예정은 없습니다. 정말로 나중에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성우일이 아무래도 제 본업으로서만 하기는 힘든 상황들이 언젠가는 오게 되겠죠. 그때는 이전에 가게를 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펍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향후 뭐 10수년간 이상은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8문제 중에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하나 빼고 7문제를 맞췄고요. 저는 2개 맞췄습니다. 2개 맞췄어요. 야, 너랑 나랑 같이 엮여 있는 부분도 꽤 많았는데. 이거를. 근데 보니까 그러네. 너 지금 2개 맞췄다는 게 나랑 엮여 있는 문제 2개만 맞췄네. 동네 오빠 결성다시 거주. 그리고 에스테이스보이 시즌 2. 야, 너 뭐야? 내 거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 동네 오빠도 엮여 있는 건데 그것도 틀렸네요. 틀렸어? 틀렸어. 동네 오빠. 그러니까 함정이 빨렸구나. 그것도 틀리고. 그럼 뭐 맞춘 거야? 블리치 맞추고 이제 나루아트 샌더 맞추고. 네, 그렇게. 나는 동네 오빠 틀린 줄 알았네. 네, 그렇게 맞췄네요.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성태, 네,
탐구 영역. 탁구 영역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사실 이제 연락을 받고 그 다른 분들이 그 앞에 이렇게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뭐 음성 영상 라디오 그런 거를 좀 몇 개 들어봤어요. 다 시간 관계상 다 들어보진 못했고 네. 몇 개를 들어봤는데 그분들 문제는 제가 받은 문제보다는 좀 쉬웠어? 훨씬 어려워요. 예를 들어 승훈이의 신발 사이즈가 몇인가요?를 맞춰야 되는 문제야. 그걸 물론 어떻게 알지? 비슷하면은 키를 보고서 대충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되게 이제 문제들도 270, 275, 28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70에서 75가 헷갈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식으로가 나온다든가 조금 도저히 본인이 아니면 본인도 헷갈릴 것 같은 막 그런 문제들로 극악의 난이도로 문제들이 나왔어가지고 와 이거 나한테 주는 문제도 되게 어렵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조금 그래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과 두 문제는 제가 고르는 답이 무조건 정답이어야 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서 그쵸. 저는 그래도 그쵸. 네,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좋아요. 그래서 네, 문제가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는 여기 지금 오디언에 계시는 제작진 분들이 섭외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정보와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까지 파가지고 문제를 되게 정성껏 준비해 놨다라는 부분이 되게 눈에 띄었어요. 맞아요. 좋은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딥한 어떤 서치. 네, 맞아요. 네, 여기저기 뒤져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비슷한 것들이 다른 컨텐츠나 뭐 행사 그런 데서도 접해본 적이 있었지만 문제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퀄리티가 훨씬 높았고 저희가 17년 차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성우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치하시기에 조금 어렵지 않았겠나. 그렇지. 지금 이런. 검색하기에는 워낙 옛날 정보들밖에 남아있지 약간 않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와 이런 대단하신 것까지 분이다. 찾았어 하는 것을 제 문제에서도 느꼈지만 사실 그 전에 사전에 다른 분들이 했었던 거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어찌 보면은 그런 것을 조사하게끔 만드는 자리에 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섭외 대상으로서 제가 선정이 됐다라는 것이 그래도 되게 뿌듯하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구나. 그런 슬픈 얘기하지 마. 오랜만이란 그런 말이야. 슬픈 얘기하지 마. 정말 오랜만이란 말이야. 이게 코로나 핑계를 지금까지는 대왔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나 불러줄 데가 없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요. 네, 감사한 자리.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저의 영역이 올라오죠. 이번 주에는 이렇게 박성태 성우 영역이 방송이 되고 다음 주에는 저의 영역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들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또 이렇게 들어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편집이 돼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거의 1시간 떠들었는데 1시간 넘게 떠들었어. 1시간이 훌쩍 넘었어. 네, 좆댓구알이라고 하죠. 욕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 좋아요, 순간 깜짝- 댓글, 구독, 알림 꼭 알림 해주시길 설정까지. 바랄게요. 네, 조태꾸알. 좆댓구알.